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전환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영업권이 등장하면서 뭐 세금을 줄여주면서 법인의 돈을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서 영업권이 발생하고요, 그 영업권이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 돈을 어떻게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가져오는지,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 그 메커니즘,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자, 영업권을 이용한 법인 자금 빼내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조금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요,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서 영업권이 발생하고 그 영업권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은 바로 이겁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회사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이게 기본적인 그런 개인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모든 영업권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요. 자, 그래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입니다. 지금 이 영업권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라는 특강을 들어보면요, 아주 어려운 말을 쓰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거 전부 다 싹 다 잊으시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핵심만 뼈대만 말씀드리면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일단은요,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인으로 바꿉니다. 법인으로 왜 바꾸는가 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개인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누군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쫙 옵니다. 와가지고 사장님, 개인 사업자를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법인으로 바꾸시면요, 이게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또 바꾸는 과정에서 영업권이라는 이런 또 좋은 게 생겨가지고 이걸 활용하면은 세금도 줄여주고 세금 하나도 없이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혹 해가지고 이제 법인으로 바꿉니다. 자, 법인으로 바꾸면요, 결론적으로 자, 한번 눌러보시죠. 자, 결론적으로는요,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이 개인 사업장의 모든 것을 다 인수를 하는 겁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법인한테 사업장 전체를 양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법인이 사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즉,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이 개인 사업장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 개인 사업자는 없어지겠죠. 폐업을 합니다. 소멸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요 대표이사가 요쪽 이 사장님이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제가 그 뭡니까? 그 탈퇴가 아니고 뭡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탈피.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이 개인 사업장을 돈을 주고 산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 말고 현물 출자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99%는 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요. 자, 그런데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개인 사업자를 저는 중국집 만리장성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리장성에 면을 뽑는 기계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세요. 중국집에 인테리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자, 기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은행 빚을 빼면은 이게 1억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면 뽑는 기계가 2억짜리고 은행 빚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남겠죠? 그죠? 그럼 이 1억이 뭡니까?
이 회사의 가치 아닙니까? 맞죠? 기계장치를 시장에 팔면 2억이 들어왔죠? 그 2억 가지고 2억 중에서 은행비 1억을 갚겠죠? 그럼 1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법인은 개인 사업자한테 1억을 주면 끝이죠? 그죠?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프로세스는요. 첫 번째, 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뭐 당연한 얘기죠.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갖다가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자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이제 억 단위의 그런 자본금을 낼 수가 없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본금 말 그대로 자기 돈입니다. 사업 미천이에요. 그게 처음 법인을 시작할 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죠. 예, 우리도 많이 하지만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장 만리장성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바꾸는 날짜가 있어요. 법인 전환일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 부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만리장성 자산이 2억, 부채가 1억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한번 눌러보시죠. 그 다음에 그죠? 순자산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1억 순자산은 말 그대로 이 개인 사업장을 갖다가 지금 없애버릴 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순수한 이 회사의 만리장성의 가치입니다. 그게 아까 1억이었죠. 그러면은 이 법인은 말이죠. 개인한테 1억을 주고 이 사업장을 사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파는 거죠. 양도. 그러면은 이 1억을 갖다가 법인이 개인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법인이 지금부터는 만리장성을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예, 그 다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만리장성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1억을 받으면 그거는 맞아. 그거는 당연히 내가 받는 건데, 그런데 1억만 받으면 내가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영업권인데요. 영업권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권이 왜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일단 개인기업 만리장성입니다. 자산 부채를 아까 계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순자산 1억 원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순자산 말고 얼마를 버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만리장성 사장님이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다음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 사장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자기 주머니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1년에 1억 2천이죠. 그럼 이 정도면은 그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 없이 부인하고 사장님 둘이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져간다. 물론 그렇게 또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된다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의, 그죠? 황금알을 낳는 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업장이죠.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법인은 말이죠. 이걸 인수하는 즉시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쌓이는데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자 만리장성이 2억, 1억, 그죠? 나왔죠? 요거는 당연히 요 사장님이 법인한테서 돈을 받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순자산 아닙니까? 순자산은 이거는 당연히 받아가야 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순이익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이걸 공짜로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영업권을 평가를 합니다. 영업권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영업권을 평가를 하면 이게 매년 이익이 얼마나 나온지도 다 반영을 합니다. 그죠? 자산 부채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자, 다음 페이지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평가사. 저도 이제 같이 감정평가사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에 법인으로 바꿀 때 만약 영업권을 갖다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감정평가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몇백만 원 들어요. 그 돈을 주고 감정평가를 받으면은 이제 영업권이 계산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자산 부채 계산했죠? 그럼 순자산 1억이죠? 그리고 영업권이 또 1억이 생겼죠? 예, 1억 식으로 이제 순자산과 영업권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요. 자,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할 때, 자, 우리가 많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개인 사업장은 말이죠. 세금이 높아요.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가면요. 세금이 보통 우리가 한 20% 정도, 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절반 정도 세금이 낮죠. 그죠? 그래서 많은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법인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확실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조삼모사 아시죠? 조삼모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세금을 많이 내는데 법인은 지금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법인의 돈을 갖다가 만약에 대표이사가 가져갈 때 그때 세금이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리 세금을 내고 돈을 자유롭게 쓸 것이냐 개인 사업자 법인세는 조금 내더라도 조금 내고 대표이사가 돈을 더 가져오고 싶다. 법인에 쌓여있는 그런 많은 돈을 가져오고 싶다. 그때 세금을 또 내니까 그거 합치면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 사장님한테 법인으로 바꾼다 했을 때 사장님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개인을 하십시오. 법인으로 가는 순간 사장님께서 월급 받아가는 것 말고 법인에서 그 쌓여있는 돈을 빼갈 때에는 반드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합치면요. 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 돈을 갖다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다. 법인은. 그래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개인으로 가십시오. 지금 세금 좀 내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마찬가지니까 지금 세금 내고 자유롭게 돈을 쓰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바꿀 때는 이제 장점이 또 있죠. 예, 자녀들이라든가 배우자한테 주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자녀를 주주로 넣어가지고 매년 배당을 하면 되잖아요. 배당을 쭉 하면요, 그 자녀들한테 합법적으로 자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은 한 몇 억씩 통장에 쌓여 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녀한테 돈을 갖다가 주는데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법인이 좋겠다. 그러나 어쨌든 세금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차이 없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을 조금 얘기할게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세금이 어떻게 조금씩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내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영업권을 갖다가 이제 작전을 쓸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세금 한번 보시죠. 자, 법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결산을 해가지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순자산이 나오죠? 한번 눌러보시죠. 순자산 나왔죠? 그럼 요 금액만큼을 갖다가 법인이 주면 되잖아요. 법이 주면 되죠. 예, 자, 한번 더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이 순자산 아까 1억이었죠? 1억을 갖다가 개인이 법인한테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거는 이 회사는 1억짜리 회사 아닙니까? 1억짜리 회사를 법인한테서 1억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세금은 반드시 이익이 났을 때 그때 세금을 내는데 요거는 1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까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자, 그다음요. 반대로 영업권은요. 영업권도 아까 1억이 나왔죠? 그럼 1억을 갖다가 법인한테서 1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권은요. 세금이 자, 눌러보시죠. 세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세금이 있어요. 요거는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이 기타 소득을 올렸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영업권은요. 원가가 제로 아닙니까? 원가가 제로죠. 그런데 1억을 받았으니까 시세 차익이 1억이 났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영업권을 팔았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부르고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 예. 자, 한 번 더 눌러보십시오. 자, 기타 소득인데요. 기타 소득은 수입은 1억이죠. 1억을 법인한테서 받았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요. 이 영업권 팔았을 때는 기타 소득인데 요거는요. 비용을 갖다가 자동으로 6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60%까지 무조건 60%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자동으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은 자 마진은 얼마입니까? 눌러보시죠. 마진이 한 번 더 4천만 원이죠. 자 1억을 벌었지만은 나는 4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법에서 비용을 갖다가 자동으로 60%까지 인정해 주는 거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네, 영업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80%까지 비용을 해줬어요. 예, 그때가 좋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60%까지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세무사님 그거 비용을 갖다가 없는 경비를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죠. 사장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나중에 걸리면은 세무조사 나오면은 세금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장님이 막 우기죠. 아니 그거 안 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가로경비를 좀 넣어서 예 그래서 대한민국 세법에서 60%까지 자동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이 영업권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진이 4천만 원 났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타 소득세는 또 재밌는 게 원천징수라는 걸 또 해야 돼요. 원천징수는요, 원천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 처음부터. 징수는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뺏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20%를 갖다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2%는요, 지방소득세가 또 따라 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2%예요. 그래서 합쳐서 22%, 즉 880만 원이죠. 맞습니까? 맞죠? 880이죠. 요 금액을 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여기에서 요거 뺀 금액만큼을 법인한테서 받는 거죠. 예,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억 총 법인이 개인 사업자한테 1억을 줬죠. 그런데 다 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880만 원만큼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 요거 뺀 거 마지막 나머지 9,120만 원을 법인이 개인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죠? 그럼 요 88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요 법인이 말이죠.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이게 원천징수. 그러면은 요 사람은 개인 사업자는요. 요 880만 원을 세금을 냈다 이거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이 돈을 주는 법인이 대신 세금을 내줍니다. 어쨌든 간에 요 개인 사업자 대표자는 1억을 받고 880만 원을 세금을 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거. 예.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귀찮은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보시면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6개의 단어를 앞머리 글자만 얘기할게요. 크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배사 근년기. 오케이, 한 번 더. 이배사 근년기. 오케이. 자, 뭐냐면요. 우리가 개인이죠. 개인의 소득을 이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다 소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세금도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그래서 이배사 근년기입니다. 이 6가지 소득으로 나누고 이 6가지 소득은 무조건 합쳐야 돼요. 그래서 22년도에 이런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종소세 신고라 그러죠. 종소세 신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합과세입니다. 그럼 아까 기타 소득 있었죠? 영업권. 그리고 이 사람은 한 2022년도에 어느 시점까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법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따라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폐업을 했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사업소득 아닙니까? 따라서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요. 자, 문제는요, 세율입니다. 세율이에요. 이게 최저 6%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마진이 크면 클수록 말이죠, 4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영업권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고 이런 패턴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하고 사업 소득 있잖아요. 그거하고를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예, 합쳐가지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요 중에서 기타 소득, 즉 영업권만 있으면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사업소득이 합쳐지니까 이게 마진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또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 기타 소득 60%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 예, 그다음요. 자, 이제 법인 쪽으로 갑니다. 법인 세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법인은요, 1억 주고 영업권을 샀습니다. 이건요, 무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이 무형자산은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장치를 하나 사면요, 그건 이제 매년 일정 금액씩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기계장치도 수명이 있으니까 기계장치를 일단 자산으로 잡았다가 그걸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이제 처리하면서 결국 이 기계장치는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수명이 다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이 무형자산은요, 그냥 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상각, 감가상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정액법 5년입니다. 5년 동안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1억 주고 샀으면요, 22년도부터 5년 동안 5년 균등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예, 법인세가 줄어든다. 예,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요, 수입이 만약에 우리가 이 만리장성을 인수를 했죠, 법인이. 그런데 매출이 2억이 나왔다. 그런데 비용이 1억이다.
그래서 아까 마진이 한 1억 정도 난다 그랬죠? 자, 1억이 났습니다. 그럼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상각을 했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빼니까 8천만 원이죠. 그렇죠? 마진이 줄어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웃고 있죠? 세금이 줄어든다. 영업권이 있음으로 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법인세를 줄여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순자산 영업권 2억을 갖다가 법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자, 주식회사 만리장성은요. 면 뽑는 기계 2억, 그리고 은행 부채 1억,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돈을 주고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은 아까 1,000만 원짜리였죠? 예, 1,000만 원. 1,000만 원 자기 돈을 넣었으니까 법인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1억짜리 자산이 생겼죠? 무형자산. 그리고 부채가 2억입니다. 부채가 2억이에요. 왜 부채가 2억이냐면요. 자, 요거는 순자산에 대한 1억. 요거는 영업권에 대한 1억. 2억을 갖다가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붙여야 되잖아요. 돈을 송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본금이 1억, 자본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이 현금이 없어요. 지금 법인은. 그래서 2억을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사장님께서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자본금을 갖다가 한 3억 정도로 해서 만들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2억 주고 나도 1억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현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놓고 그럼 이 2억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부채로 잡아야 돼요. 대표이사한테 줘야 될 돈이에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한 번 더요. 그렇죠. 부채가 2억이 잡히는 겁니다. 순자산 1억 그리고 영업권 1억. 요 2억을 갖다가 대표이사, 즉 개인 사업장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갑니다. 그대로 가요. 따라서 개인 사업자 할 때 그 사장님한테 돈을 2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주니까 법인한테는 부채로 잡혀 있어요. 2억이. 그렇죠. 자, 한 번 더. 그렇죠. 이 개인 사업자 요 사장님은 법인한테 2억을 받으면 돼요. 이제 받을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법 아닙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부채를 잡으면 돼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 사장님은 이 법인한테서 2억 받을 게 있잖아요. 2억 받을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법인이 열심히 이제 짜장면을 팝니다. 그럼 이제 수익이 생기겠죠.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 대표이사, 이 사장님은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법인 돈을 갖다가 2억이 될 때까지 돈을 빼자. 2억이 될 때까지 수시로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법인이 짜장면 어제 회식했네. 한 100만 원 들어왔어요. 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그냥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핵심 포인트 한 번 더. 자,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2억 받을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사장님은. 그래서 내 돈을 내가 가져간다는데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당연히 가져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세금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없이 법인 돈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 그렇구나. 법인 돈을 갖다가 요 2억이 될 때까지 마음대로 들고 오니까 세금도 없이 돈을 가져올 수 있네. 그죠? 세금 없이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돈을 가져갈 때는 세금이 없지만은 그 앞에 뭘 했습니까? 기타 소득,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세, 세금을 냈잖아요. 물론 60%, 그죠? 네, 자동으로 비용을 인정받아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금이 제로는 아니에요. 그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무조건 세금을 없이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법인 돈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 세금 없이.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법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대표이사가 이제 흔히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 법인 돈을 좀 뺄 수 없을까? 좀 세금 좀 적게 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오는 거는 결론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정당하게 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보시죠. 자, 대표이사입니다. 법인 전환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지금은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제 돈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아주 뭐 잘 아시죠. 첫 번째, 월급 또는 보너스로 가져간다는 거.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법인의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당연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하고 개인 사업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법인은요. 법인은 인격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얼마든지 월급을 받아갑니다. 예. 자, 그래서 월급 또는 보너스를 받아가면요. 당연히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인의 대표이사 정도 되면은 뭐 최소 500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 그 이상 받아가기 때문에 한 연봉이 1억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배당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4% 배당소득세. 그러나 2천만 원이 초과된다. 2천만 원 초과해서 배당을 받아갔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종소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죠. 배당소득하고 합쳐가지고 다음 해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세금이 좀 나오는데 요 배당소득까지 같이 계산하니까 세금이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종소세가 많이 나오면은 또 4대 보험, 건강보험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법인 돈을 정당하게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월급이나 배당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내고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수가 가져와야 한다. 이런 거. 자, 그다음요. 자, 그러면은 이참에 퇴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대표이사가 아예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가겠죠? 그런데 이 퇴직금은요,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데, 다만 요거는요, 한 번 더 눌러보시죠. 네, 세금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매년 받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30년을 대표이사로 있었다.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공을 쌓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회사를 키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낮게 설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세금이 낮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예, 월급을 못 받죠. 네,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대표이사가 주주로 되어 있으면은 매년 배당을 하면 이제 세금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월급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표직을 그만두다 보니까 또 자녀한테 어떻게 승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녀가 아주 똑똑하고 착실한 경우는 괜찮은데 또 뭔가 조금 날라리 같은 그런 또 자녀가 있으면 또 이것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소득도 요거 퇴직소득세도 장단점이 또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법인의 돈을 내가 가져올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모든 법인이 안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고민이죠. 예. 자, 그런데요,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자, 우리가 영업권,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영업권이 발생하고 그 영업권을 이용해서
법인의 돈을 가져오더라. 그런데 세금 한 푼 없이 가져온다. 이 말은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요것만 봤을 때는 오케이. 100% 맞아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한 푼 없어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타 소득세가 있었잖아요. 기타 소득세. 그죠? 이 영업권을 법인한테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한 그죠?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일단 세금을 낸 거예요.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돈을 가져간다. 선세금 후 빼돌리기. 예,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자, 60% 비용을 인정해 준다. 그죠? 60%입니다. 비용이. 이게 핵심 포인트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다. 그런데 60%라고 하는 비용을 인정해 주더라. 그렇죠? 그래서 마진이 1억 4천으로 줄었다. 1억을 받았는데, 그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죠? 영업권은 사실 말해서 만리장성 짜장면집을 운영하는 중국집 사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뼈와 땀으로 그렇죠. 일구어낸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권 프리미엄이 1억이 나왔다. 그럼 이 1억에 대한 비용은 사실 계산하기 힘들어요. 땀 몇 방울 흘렸다. 그거 땀 한 방울당 3,000원. 또 하죠. 아니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럼 1시간당 3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이 영업권이라는 것도 피땀 흘려서 만든 거니까 60%까지 비용 인정해 줄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그럼 세상 천지에 우리 대한민국 세법에서 세상 어디에 60%라고 하는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세법에서는요. 60%까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요 영업권 요런 시리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종소세를 내더라도 개인이 종소세를 내지만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장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도 어휴,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예, 어쨌든 자, 총정리입니다. 핵심은요. 영업권을 이용한 절세 핵심은요. 세금을 적게 내고 법인 돈 빼내기. 그렇죠? 세금 적게 내고입니다. 세금 없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금 한 푼도 없이 법인 돈을 억 단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서 영업권이라는 말을 하면요. 이거는 일단 NO.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겁니다. 왜? 60% 비용 인정. 기타 소득 60% 인정 비용.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총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영업권을 이용한 절세 작전. 요거는 반드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 때 영업권이 발생하고요. 첫 번째 영업권은요. 요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영업권이 이제 발생하죠. 요거는 기타 소득이라 그랬죠. 그리고 60% 비용 인정되죠. 따라서 종소세 신고를 하더라도 요 60% 효과 때문에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 적은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은요,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라 그랬죠. 1억짜리 영업권, 이 대표이사한테, 이 사람한테 1억 돈을 주면은 그 1억짜리는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자산으로 평가되고 그건 매년 상각을 한다 그랬죠. 5년 균등 상각.
따라서 요거는 상각은 비용이라 이겁니다. 법인의 비용이에요. 따라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세금이 좀 줄어들고 법인도 세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가져간다. 세금 없이 세금 한 푼 없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발생하면서 여기 절세 효과 그죠? 요게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돈을 갖다가 한 2억 정도 가져가더라도 실제 세금 효과를 보면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만약 2억이라는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은 한 35% 아무리 못해도 35% 38% 구간이 나올 텐데 한 15%, 한 16%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세금을 내고 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영업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꿔가지고 영업권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적은 세금으로 돈을 갖다가 활용한다. 요거는 맞아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그런 개인 사업자라면은 한 10억 이상 매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바꿔가지고 영업권을 갖다가 한 2억, 3억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적은 세금으로 자금을 갖다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한 2억, 3억 막 요 정도 되는 그런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낮아지더라. 아주 좋은 거다. 그리고 영업권을 활용해 가지고 이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법인으로 바꿔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사장님께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얘기를 듣고 말이죠. 대충 법인 돈을 빼가면은 그 대충 회계 처리해가지고 뭐 어떻게 넘어간다는데 굳이 기타 소득 이렇게 세금 내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죠. 예, 그러면은 뭐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매출이 작기 때문에 우리도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장부 좀 조작. 예,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개인기업은 이 영업권을 활용한 즉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활용해서 적은 세금으로 돈을 가져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세금을 갖다가 얼마쯤 부담했느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요 한 15% 정도 그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영업권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2억을 내가 개인 사업장에서 가져간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35%, 38% 되는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절세가 되었죠. 그리고 법인세도 또 낮추는 효과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되는 데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꿨을 때 법인이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제가 결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금은 거의 똑같다. 왜? 법인은 그죠? 나중에 그 돈을 빼갈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한 10%, 20%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은 거기서 배당을 한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아간다. 그죠? 그럴 때 다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을 다 합치면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삼모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쓰면서 어느 게 좋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로 법인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요,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no입니다. 그 뒤에 숨은 진실을 갖다 얘기 안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세금은 똑같다.
다만 법인으로 바꿨을 때는 주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절세 플랜 또는 상속 증여 플랜이라든가, 그죠?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배당 또는 월급을 주면서 그 법인 회사에 취직시키는 거죠. 아니면 주주로 참여시켜 가지고 뭐 초등학생 때부터 배당을 쭉 이렇게 10년, 20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통장이 쭉 쌓여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 결혼할 때 집을 산다든가, 물론 배당 소득세 다 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만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떳떳하게 자녀들한테 부를 갖다가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을 이용한 그런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만 따지면 안 돼요. 세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의 대물림 이런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들 전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오늘 달려왔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 영업권이 발생한다. 영업권은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낸다. 그리고 법인 돈을 가져온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